저는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감 높이는 수업 사례에 대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하이플렉스 수업 모델에 대한 것은 뭐 앞에서 설명을 쭉 들으셔서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학습 환경을 제공해서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갖는 수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1학기에 대학원 대상의 수업 변화에 뭐가 요청됩니까라는 물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니드 베이스 현장에서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을 구성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1위가 비대면 수업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면 좋겠다. 2위가 학생 및 교수 대상 수업 관련 앱 플랫폼 활용 역량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3위가 디지털 자료 확충, 4위가 영상 콘텐츠 질, 5위가 수업의 질 제고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작년에 나왔던 우리 학생들의 대답 1위는 수업 내용을 구조화해서 제시했으면 좋겠다. 2위는 교수자 학습자 간의 친밀감이 형성했으면 좋겠다. 3위는 다양한 미디어와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4위는 학습자 간의 친밀감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5위는 수업 방법 및 운영 일정 등 사전 안내가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니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제시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 전 5가지 정도의 요청이 있음을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목표와 기대치에 대한 명확한 전달. 두 번째는 학습자와 교수 간의 상호작용과 협동. 세 번째는 학습자의 다양한 능력과 방법이 고려된 수업 방식. 네 번째는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 촉진. 마지막으로는 교수자의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 이런 부분들을 구현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수업이 만족도가 높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키워드를 잡은 것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진 기존의 모델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순환 학습 모델을 좀 저는 주목하게 됐는데요. 대면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대체 수업 모델의 단점을 해결하고 평상시 학교 수업에서 효율적인 수업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대표적인 하이플렉스 수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업 모델은요,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하고 교사와 대면 수업, 소집단 활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모델인데 저는 지금 저희 학교에서 요청되어지는 것들을 고려할 때 조금 변형을 해봤습니다. 세분화했는데요. 첫 번째는 비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인 및 그룹 과제를 주고 실시간으로는 온라인 수업과 소집단 활동을 하고 또 실시간으로 온라인 그룹 활동 및 피드백을 주며 수업 이후에 비실시간 혹은 실시간으로 온라인 피드백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할 때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그 실제감이라고 하는 영역을 주목을 했고요. 실제감은 앞에서 지금 계속 언급해왔던 것처럼 정말 그 현장에 있는 프레젠스, 이것을 느끼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참여하는 수업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수업은 대학원 수업, 예비학 교육 수업이었고요. 3학점이었고 교육대학원 학생 54명, 그리고 MA 학생 2명. 수업 방법은 핵심과 개념 관련 지식은 비실시간 온라인 과제로 제공했고 개인 과제, 그룹 과제는 교육 내용에 따라 개별 혹은 팀 단위로 부여했고요. 강의와 소집단 활동 및 그룹 발표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실행했고 다양한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업 후에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 만남을 통해서 피드백과 질의응답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업의 기호는 예배와 교육에 관련된 융합적인 이론과 실천을 다룬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이 수업은 교육 목회라고 하는 그들이 현재 몸담고 있는 현장을 지원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목표는 예배 및 예배 교육 현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예배 형태를 예전적 교육적 안목 가지고 분석, 비판, 창의적 표현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의 예배 형태, 회중 연령을 선택해서 비판적 분석 및 평가, 새로운 디자인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별로는 1, 2주차에는 수업 안내 및 개념을 설명했고요. 3주차에서 8주차는 기독교 교육과 예배학 간의 가낭무적 논의들을 나누었고요. 9주에서 14주차는 현장별 예배 분석과 창의적 교육 목표 설계.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있는 영역들을 찾아서 준비하여 발표하는 형태로 했고요. 마지막 주에는 나만의 예배 디자인. 그래서 결국 이 수업부터 마지막은 포트폴리오로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 것으로 주차별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하이플렉스 수업 안에서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실제감 중에 인지적 실제감, 그리고 사회적 실제감 각각 6개씩의 의도적인 요소들을 집어넣고 그것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실제감 안에서는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실시간 온라인 수업, 비실시간 과제, 팀학습이 긴밀히 연결되도록 수업 구조를 설계해 실행했고요. 오늘의 수업이 학기 전체 이해 중 어느 영역을 다루고 있는지 주차별 수업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매주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이해도를 증가시키고 의견을 수업하기 위해서 멘티미터, 줌 설문, 구글 설문, 카카오 단톡방 등을 활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만의 학습 전략과 방법을 학습 공동체와 공유하며 서로 도움 줄 수 있도록 구글 잼보드를 활용을 했고요. 과제 관리나 실험 일자에 관해서는 강의실 게시판의 공지사항 외에도 이메일, 문자 전송, 온라인 수업 단톡방 등으로 지속 안내를 했고, 학습 목표 설정에서 평가 계획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하므로 인지적 실제감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회적 실제감 안에서는요,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수업 전후에 20분씩 행복한 만남과 나눔이라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수업 20분 전에 학생들하고 어떨 땐 쇼앤텔을 하기도 했고요. 어떨 땐 2분 간증을 나누기도 했고요. 어떨 땐 찬양 나눔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수업 시간 이전에 20분 정도씩의 넉넉한 학생과 교수, 또 학생과 학생 간의 그런 실제감을 경험하고 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수업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중에 의사소통, 몸짓 인사에 대해서는 첫 시간부터 저희들 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어요는 손을 드는 거고요. 문제 없어요는 오케이 표시, 잘했어요는 엄지척, 잘 안 들려는 X, 이런 것들을 첫 시간부터 서로 약속해서 그 몸짓 인사의 언어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학생들 간의 공유 및 피드백을 위한 도구로 패들렛,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패들렛을 통해서 한 학기 내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와 교수자가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하는 팀학습을 위해 협업 도구, 구글 문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드백을 주었고요. 그리고 팀 구성 및 활동 원칙을 제공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무리 원하는 학생들끼리 조가 구성이 됐어도 그 안에는 어떤 학생은 많은 헌신을 하고 어떤 학생은 헌신이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들이 여전히 있는 걸 보게 되어서 그들 안에 세부적인 원칙을 제공했고 과제 역할 분배에 있어서도 그 원칙을 따라서 그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환 위주의 화면으로 구성하기보다는 교수자의 적극적인 아이 컨택, 이름 불러주고 수업 관리 학생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기적인 시간을 계속 룸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회적 실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죠. 그래서 보다 환대적이고 상호 소통적이며 교수 학생 협력적인 수업 실행, 이것을 통해서 실제감이 극대화된 수업을 좀 구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실제감을 위해서 했던 시도 중에 앞에도 말했지만 실시간 비실시간 이 수업을 체계적인 연계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비실시간 온라인 개인 그룹 과제를 먼저 수업 전에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중에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 소집단 활동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온라인 그룹 발표 피드백, 마지막으로 수업 이후에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으로 온라인 피드백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차에 지금은 우리가 15주 중에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수업 시작하는 부분에 매핑을 가지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주 차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과 예배의 가난부정 논의 중에 4차 산업혁명과 예배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여길 다뤘고 다음 주에 이렇게 나갈 겁니다. 라고 하는 인지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그리고 인지적 실제감을 높이기 위한 수업으로 젠보드, 멘티미터, 구글 설문, 줌 설문,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그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또 설명한 것이 그들에게 잘 소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질문하는 것들을 친절하게 제공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과제관리 시험 일정, 그룹 발표 일정, 또 포트폴리오 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저 한번 공유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려주되, 특별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여러분이 이번 주에 배우는 이 수업의 내용이 이런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작성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안내하여서 그들의 포트폴리오가 계속 교수자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또 사회적 실제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수업 20분 전에 행복한 나눔의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업 20분 전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서로를 환대하고 인사 나누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집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쇼앤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 집 햄스터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이제 예배화 교육이라고 하는 수업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일상에서의 나는 이런 반려동물과 살아요. 혹은 나에겐 이런 최애 물건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 안에 하나의 공동체성과 또 사회적 실제감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짓 인사 정하기. 지금 이 화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정했으면 좋겠는 영역들에 대한 안내를 미리 했고요. 그리고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그 안에 같이 정하는 몸짓 인사며 또 수업 예절이며 또 우리 안에 수업 안에 참여하게 될 기본적인 데디케이션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나눔을 해서 실제감을 높이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문서 패들렛, 초시공간적 의견을 나누고 협업하고 피드백을 나누고 이 화면에 보시면 영유아 유치 예배조, 아동 예배조, 청소년 청년 예배조, 성인 온세대 예배조, 가정 예배조, 온라인 예배조. 그래서 우리 조만이 아니라 다른 조는 또 어떻게 어떤 자료를 어떤 대화들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계속 보고 서로 도움이 되고 우리 조가 아닐지라도 이런 좋은 자료 있어요 라고 또 알려주기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조별 발표가 끝나고 나면 이 조별 발표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안전한 질의응답 시간을 수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후에 2번씩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시간의 제한을 좀 덜 받고 또 깊이 있는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이런 수업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사한 영역을 보시면 학생들이 주로 20대 중반에서 40대 이상의 분포를 보였고 성별은 16대 18 정도로 참여자의 퍼센테이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온라인 수업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경험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봤더니 유튜브가 28.7%고요. 그리고 이게 블로그가 아니라 카카오톡에 체크가 돼야 되는데 카카오톡은 30.9. 그래서 유튜브랑 카카오톡을 주로 소셜미디어로 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고 또 이들은 참여 방식에 있어서는 주로 좋아요를 통해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은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참여 빈도는 매일 하고 있다고 대답한 빈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조사는 수업 마치자마자 양적 조사를 실시했고요. 도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구글 닥스를 활용했고요. 분석 방법은 SPSS, 교사학습계 발언, 또 김효숙 교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진행했습니다. 문항 신뢰도가 수업 목표 달성, 효과성, 참여도, 만족도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은 심도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해서 3명을 해서 참여를 했고 넉넉한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충분히 생각하고 답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심층 설문조사 질문지는 흥미,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이라는 요인으로 문항을 구성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이론을 근거로 질문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양적 연구 결과를 보면 긍정적 수업 목표가 달성된 것이 확인이 되고요. 특별히 예배 목회에 있어서 회중 이해의 중요성 인식,
예배와 교육 목표에 대한 관심 증가 부분이 가장 목표 달성에서 높았고 집단 간 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업 방법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수업 방법이 달성된 게 확인이 되었고요. 특별히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했던 것이 효과적이었다. 동료와 교수의 친절하고 상호적인 피드백이 수업 실제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 참여도에 있어서는 긍정적 수업 참여도로 달성된 것이 확인이 됐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유일하게 학우들과 수업 시간 외에도 수업 관련 자료나 의견을 적극 공유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예측해 보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주중 과제 및 그룹 연구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권면사항으로 실시했었던 주중 수업 관련된 소통 참여, 예를 들면 패들렛에 3명 이상씩의 좋아요 혹은 피드백을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학생들이 소극적이 되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와 권면사항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만족도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 있어서 긍정적 수업 만족도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특별히 다양한 수업 방법과 교수 전략을 썼던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했고 그리고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역량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여기서는 그 성별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이 됐습니다. 수업 만족도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 변수들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성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남하고보단 여하고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관찰했더니 비대면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그 수업에 대해서 조별 발표든 수업이든 관련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수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 시간에 이 모임을 가졌을 때 전임 사역을 많이 하고 있던 남학우들이 참여를 잘 못한 반면 그 학우들은 이것을 녹화한 것을 보는 것으로 대처를 했고요. 그 시간에 현재 실시간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여학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그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나눔과 피드백에 대한 참여를 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수업 시간 이후에 있었던 실시간 피드백과 공유와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구나, 상승 요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질적 연구 결과는요, 흥미 부분은 다양한 수업 방식 통해서 학생들이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관심 있는 분야를 대면, 비대면, 발표, 질문, 피드백 통해서 스스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던 부분에 유익했다라는 대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룹 발표로 그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주중에 수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 이런 시간에 넉넉하게 시간을 갖고 피드백과 나눔을 통해서 풍성함을 갖게 되어서 더욱더 수업에 대한 흥미를 붙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답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성 부분에서는요, 그 수업 시간 15분, 20분 전에 있었던 그 시간,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마치 현장에서 한 공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답을 들었고요. 또 다양한 표현 양식을 결합하는 것, 수업 전 한 대, 수업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찬양 영상을 틀어주고 SNS, 모니터링, 에듀테크, 상호 피드백, 활용한 수업 몰입도의 강화는 수업 실제감을 높이는 데 큰 관련성을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답을 들었고요. 자신감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관심 있는 영역을 선택했고 그것에 관련돼서 비판, 평가, 새로운 디자인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역량과 자신감을 갖게 했다. 그리고 각자 현장의 상황에 맞는 예배를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적 연구 결과의 만족감 부분은요. 화상 채널을 통해 어색하고 낯선 상황에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자신들이 또 교육자로서 회중들과 이런 화면을 비대면을 통해서 어떻게 또 관계를 형성하고 또 지식을 전수하고 함께 이슈 앞에서 길을 찾아가는지 사역자로서도 큰 도움이 되어서 만족하게 됐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됐고요. 또 설문 참가자 3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을 통해서 경청과 공감이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공감해 주시고 깊이 있는 경험과 노하우, 지식과 지혜를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열정, 그에 따른 연구, 수업 내용의 반영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 학습자로서 깨달음과 진한 감동이 느껴졌다. 그래서 만족감 부분을 보면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넘어서 그들 안에 정서적인 교류와 교감이 이 안에 먼저 진행됐었음을 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관련돼서는요, 다양한 교육 방법을 썼었던 것이 그들에게 수업의 실제감을 높였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을 들으시는 우리 교수님들도 이미 많이 활용해 오셨겠지만 더욱더 다양한 교수 방법, 교육 방법, 또 학생들과의 교류의 정서적, 사회적 소통과 나눔을 위한 시도들이 그들에게는 매우 큰 수업의 참여와 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했고요. 두 번째, 비실시간 과제와 토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룹 간의 리서치와 토론 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비실시간 소통 및 실시간, 비실시간 개인 발제, 공동 발제를 병행하는 것. 그래서 수업 전에, 수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환대적 나눔 공동체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수업 실제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 그리고 실시간, 비실시간이 연계되어 수업되어진 구조. 이론 위주의 비실시간 개인 과제, 현장 리서치와 토론 위주의 그룹 과제, 실시간 온라인 이론 수업과 실시간 온라인 그룹 발표 피드백, 수업 이후에 비실시간, 실시간 피드백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지는 수업 방식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켰다라고 하는 결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한 그룹 발표 전 발제 모임, 그룹 발표 피드백 모임이 이 참여하는 학우들이 남학과 여과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그들이 이 수업 시간 이외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안전하게 보장됐는가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모든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해진다면 더욱더 하이플렉스적인 충분한 토의와 피드백이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안전한 학습 공간이 제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